중국이 아마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로지 미국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또 저처럼 양쪽을 다 보는 사람들이 보면 참 찹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과연 시장의 규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AI나 반도체나 모두 다 결국은 인력 싸움입니다. 폴슨 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띵크탱크인 매크로폴로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AI 상위 20%의 연구 인력들의 47%가 중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9년의 29%와 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 그만큼 중국이 AI 관련된 우수 인력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고의 AI 리서치 인력들의 그 출신 국가를 보니까 중국이 38%이고 미국 출신이 37%입니다. 애석하게도 한국 출신은 여기에는 기타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의 이런 행선지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중국에 학사를 하고 미국으로 석사를 가서 미국에 남는 인력들, 이런 플로우를 보니까 중국 인력들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아까 보셨던 47%,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는 38%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인력들 역시도 미국에 많이 남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 인디아라든가 우리 한국이라든가 이런 인력들도 본국으로 돌아오기보다는 미국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표를 보시면 중국이건 뭐 다른 나라들의 그 AI 관련된 우수한 인력들의 행선지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 많지만 중국과 일본의 인재들이 지금은 본국으로도 많이 돌아가고 있고, 또는 영국이라든가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점점 더 다양화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브레인 드레인, 즉 두뇌 유출을 걱정하긴 하지만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보면 우수한 중국인 연구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중국에 많이 남는다고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트럼프 2기에는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 당시에 트럼프 정부는 경제적인 간첩, 즉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목으로서 경제 간첩을 잡는다는 미명하에서 중국인들을 대부분 정보 도둑질을 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FBI나 사법부를 동원하여, 그것과 관련된 유명한 사람이 MIT 교수인 정강인데, 정강 교수는 미국 에너지부에 자신의 그 중국 내에서의 업무라든가 수상 경력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서 체포되었고, 그 뒤에 1년 동안의 조사를 거쳐서 혐의 없음으로 무죄로서 범죄 혐의는 철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미국 국립과학원의 잡지인 PNAS에서 조사한 미국에 거주한 중국인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72%가 학술 연구자로서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또한 70%는 미국의 조사를 두려워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중국과 대립하게 될 트럼프 2기에는 아마도 더 많은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이 4개 기업, 즈프 AI나 마이추안이나 문샷, 그리고 미니맥스, 이것은 중국의 4대 LLM 유니콘들입니다. 이들은 오픈 AI 챗GPT-4와의 큰 격차로 인해서 그동안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중국의 생성형 AI 기업들의 선두주자들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는 투탑은 왼쪽의 즈프 AI하고 문샷 AI입니다. 이들의 성장 배경에는 중국 이공계의 최고 명문 대학인 칭화대학의 AI 창업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칭화대는 중국 AI 창업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AI 스타트업들이 그들의 인재, 그리고 연구 자원, 그리고 투자 메커니즘 등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즈프 AI 같은 경우는 칭화 유니버시티의 KEG 그룹 출신입니다. 즈프 AI 자체가 칭화대 내에서 인큐베이팅이 되었으며, 문샷 AI라든가 바이추안 AI, 그리고 미니맥스도 역시 같은 대학 출신의 교수들이나 또는 졸업생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칭화대의 AI 생태계 내에서 혁신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즈프 AI는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생성형 AI 스타트업으로 직원 수는 800명이고 기업 가치는 30억에 달하는데 칭화대 컴퓨터공학과의 당지혜와 리쥐엔즈 교수가 설립을 했습니다. 두 교수 모두 아까 말씀드린 학내 연구 동아리인 KEG 출신입니다. 2020년부터 LLM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2022년 논문에서는 자체 언어 모델인 GLM, 즉 제너럴 랭귀지 모델을 소개하면서 구글의 버트와 또 오픈 AI의 GPT 같은 기존 모델들과는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었습니다. 즈프 AI의 GLM 역시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GLM의 혁신적인 기능을 통합해서 중국어와 영어 작업에서 모두 매우 정확한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트 GPT 그리고 GLM 이 세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복잡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둔 PPT를 간단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단히 GLM이 무엇이냐 하면은 텍스트의 일부를 숨긴 후 순차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버트와 GPT를 그 특징을 결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즈프 AI는 아마도 중국에서 최초로 LLM 모델로서, LLM 사업 모델로서 상장이 되는 그런 최초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아람코 산하의 벤처 캐피탈 프로스페러티 7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4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프로스페러티 7이 즈프 AI에 투자한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프로스페러티 7은 실리콘밸리가 AI 영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중국의 즈프 AI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오일머니의 국부펀드인 아람코의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스페러티 7 펀드의 본사는 사우디의 다란에 위치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팔로알토라든가 뉴욕 그리고 베이징과 상하이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미국과 중국 양쪽에 확실히 양다리를 걸치고 배팅을 하는 그런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중국에는 지사는커녕 거의 출장도 안 오고 쳐다도 보지 않는 우리나라의 국부펀드와는 너무도 결이 다른 선택이라서 특히나 이들의 즈프 AI에 대한 투자에 4억 달러나 투자한 그런 것은 제 눈에 특히나 좀 띄었었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 주자가 문샷 AI인데요. 2023년 3월, 작년 3월에 설립된 아주 신생 기업입니다. 문샷의 AI 공동 설립자인 양즈린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카네기 멜론에서 박사를 하고 나서 구글 등에서 근무하면서 인턴십을 했었는데 트랜스포머 XL하고 그리고 엑셀넷이라고 하는 두 개의 유명한 논문을 써서 이 논문에서 문샷 AI의 핵심 개념인 롱 텍스트를 처리할 때 중요한 정보나 맥락을 유지하는 기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랜스포머의 모델은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지는데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는 토큰, 즉 단어나 문자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문샷 AI의 키미 챗봇은 최대 20만의 토큰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문샷 AI의 생성형 챗봇인 키미는 출시 1년 만에 MAU가 3,600만 명을 넘어섰고 또 사업 시작한 지 1년 만에 두 차례의 펀딩에 성공을 해서 금년 2월에 서콰이어 캐피탈, 메이투안 또는 알리바바 등으로부터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받았고 작년 6월 달에는 1라운드로서 서콰이어 캐피탈하고 정그 지진 등으로부터 3억 달러, 한 4,200억 정도를 조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는 25억 불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후 알리바바가 다시 8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12조 정도 되는데 그것을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의 우선주 36%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문샷의 키미를 자주 쓰는데요. 그 응답 속도는 당연히 챗GPT보다는 느립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컴퓨팅 파워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AI 칩 미국이라 또는 한국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기능을 사양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긴 내용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것은 키미가 상당히 쓸만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컴퓨팅 파워, 즉 연산력, 첨단 칩의 결핍에 의한 연산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AI의 성장 속도가 이처럼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것은 아마도 전기차와 같이 한 목표에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불필요한 점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 집행력의 집중력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아마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로지 미국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또 저처럼 양쪽을 다 보는 사람들이 보면 참 찹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과연 시장의 규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의 현황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동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